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8대2 정도로 네. 현재 수구 세력들이 밀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밀리고 있는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는 과거에 앞서고 있을 때도 정부몰이 북풍을 했는데 이 지금 밀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훨씬 센 더 강도 높게 정부몰이와 북풍몰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드이고 또한 지금 우리 아까 장윤성 국장님께서 염려하셨던 4월 위기설 또는 김종대 의원이 또 걱정하셨던 뭐 전쟁 준비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네. 어떤 북풍몰이 안보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종대 의원님. 네, 나와 네, 있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이제 국민들께 알려지긴 했는데 실제 사드가 와 있는 것은 지난 6일 저녁 때인 것 같습니다. 사드가 지금 현재 발사대 포함해서 일부 기기가 오산 공군 비행장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이 6일이었습니다. 이날 마침 북한이 전날 발사한 4대 미사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국방위가 소집이 됐는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이 도대체 사드 배치 시기가 언제냐? 또 배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작전에 투입되는 거냐? 작전 운영에 투입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드러난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성주에 측량도 안 됐고 기본 설계도 안 됐고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가 안 됐는데 네. 배치 시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얘기고. 네. 그다음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냥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작전 운영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네. 뭐 레이더 가동하고 발사대 요격 미사일 장착하고 뭐 이런 게 1단계 같은데 네. 그 말고도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또 연계되고 통합되는 또 2차 전력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하는 걸 그저께 알게 됐죠. 그러면은 네. 언제 배치될지 알 수 없다. 전력화 시기도 알 수 없다. 이거는 해봐야 알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목표 시점도 없이 뭘 가속화한다는 얘기냐. 네. 결국 대선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뭐 가만히 보니까 기준도 목표도 없는데 뭘 그렇게 가속화한다 그래가지고 이 대선판의 평지풍파냐. 네. 이렇게 하다 끝났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미 네. 이 공방이 오고 가는 그 시점에는 네. C-17 미 수송기가 오산 공군 비행장을 향하고 거의 도착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드를 사실상 갖고 들어온 건데 이런 얘기는 시침이 똑대고 네. 한마디도 없이 쌩까고 있다가 예. 갑자기 어제 발표하니까 아주 약이 올라 죽겠죠,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것은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가장 일관되게 처음부터 네. 사드 배치는 중단돼야 되고 네. 포괄적인 그 안보 영향 평가를 해서 네. 이게 국익에 유리한 건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한 뒤에 국회 비준 동의 받고 결정하자 이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사드는 그런데- 중단해. 근데 와 있는 걸 네. 어떻게 중단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걸 중단하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네.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예. 네. 그렇다고 또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음. 또 더군다나 이번에 그 사드 조기 전개 강행은 뭐냐면 네, 네, 네. 지금 중국의 반항 감정 네. 또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중국하고 극단적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중국에 발신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 단순히 이게 국내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들 속이는 거는 뭐 일상 우리가 겪어왔던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네. 중국에 대해서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그 피해가 우리 기업과 중소상인들한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대책도 수립 안 해놓고 이렇게 저질러 놓냐고. 네. 지금 이러니까 아주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이런 상황인데요. 최세현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아. 포장 뜯지 말고 일주일 안에 반품하자. 다음 주에 포장을 뜯지 말고 포장 안 뜯으면 반품 되니까 사드 반품하자. 지금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위중한 엄중한 상황일수록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그 중국의 보복이 무역뿐만이 아닙니다.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갖다 놓고 보자. 중국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가자. 이게 비단 경제 문제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안보 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미중 양 가운데 끼어서 이 나라가 결국은 희생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국방당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드를 여기다 갑자기 비밀 작전 하듯이 갖다 놓은 겁니까? 국방부는 군사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집권 여당은 오로지 사드 선거로 이 대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주 그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네. 안보 이슈 띄우기는데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청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 성조기가 같이 등장했는데 네. 이제 어제 중국의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됐어요. 저렇게 성조기 내걸고 중국과 선전포고하자는 시위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아, 중국 안에서. 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도 정부지만은 중국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제 마침 들어온 사드는 거기다 불을 질러 버렸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어떤 대중관계라든가 거기서 이상이 생긴 문제에 대한 수습 대책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네. 불을 질러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네. 그 반한 혐한 감정이 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우리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길거리에 제대로 맘 놓고 돌아다니기나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중국 한국이 지금 똑같아요. 예. 이렇게 충동적이고 막 그러다는 게 이게 뭐 시청 앞 태극기 집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이런 그런 군중 심리 이용해 가지고 예. 막 뭐 헌법재판관들 테러하자 그러는 예. 이런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전국이 관리되고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또 사드 찬반으로 국민을 양분시켜서 결국은 안보 선거로 몰고 가려 그랬다. 이런 우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분 정도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무역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나바로. 삼성하고 LG를 찍어가지고 불공정 무역 그만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문제예요. 미중 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드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매우 위중한 상황. 특히 지금 카톡에 4월 전쟁설이 돌고 있어요. 4월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4월 전쟁설이 또다시 카톡을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매우 심각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번 주말 늦어도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어제 선고기일 예정했는데 사실상 발표를 못했거든요.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미국 문제하고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2분밖에 안 남았다면서 혼자 다 떠드시네요. 저기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기각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네.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서두를 거라고 봅니다. 네? 전쟁 분위기를 무슨- 고조하는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분위기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선제 공격이요?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안보 분위기, 안보 이슈 띄우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핵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스럽고, 네. 또 탄핵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네. 현 황교안 권한 체제가 붙들고 늘어지는 건 안보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이 다각도로 검토된 건 사실이고요. 네. 중국에 제가 가 있었는데 네. 중국의 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을 동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지금 탄핵의 촛불 열기를 안보, 전쟁의 문제로서 또다시 대체해버리는 프레임 전쟁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어떤 집권 세력의 의도라고 봅니다. 저희가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좀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신 이 판단,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지금 김재웅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한민구 장관하고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줬죠. 네. 근데 그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7월 8일 날 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뭐 투스타급이 한미 양국의 투스타급이 서명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발표를 하기 바로 며칠 전인 7월 5일 날 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 장관한테 당시 또 마찬가지로 한민구 장관이었죠. 네.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민구 장관은 그때 배치 안 한다 그랬어요. 배치 안 한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며칠 만에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민구 장관이 당시에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또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7월 8일 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네. 뭐 백화점에서 양복 고추로 바지 갔었잖아요. 고치러 가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그런 게 유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C-17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서태평양 상공까지 지금 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한민구 장관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한민구 장관이 모르고 몰랐을 가능성보다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국회에서 거짓말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래도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네. 국회가 그냥 그 무슨 직원들 뽑은 거 아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이 어디 무슨 누가 사장님이 뽑아가지고 온 분들 아니고 국민들이 국회로 보낸 대리인들이에요. 네. 그 대표 대리인이 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국방부 장관 이거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작년에는 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능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부도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 7월 6일 날 밤중에 예. 도둑처럼 그러니까. 사드가 한국 땅에 도착했는가 이건데요.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 쪽에서 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네. 김관진 어떤 국가안보 실장 네. 그리고 한민구 장관 등이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예. 어떤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네. 계속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러나 그 시점에서 미국 측의 반응을 뭐였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2월 12일 날 북한이 이른바 북극성 2형이라는 네. 그런 새로운 그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다 더 사드 배치에 대한 가속화 요구가 한국 쪽에서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그것을 수용했고 예.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3월 6일 아침에 7시 한 40분인가 50분경에 네. 북한이 또 그렇죠. 연말 미사일 이제 발사. 스커드 ER이라는 예. 그런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그런 거네. 시기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는 이동식 그 수송기에다가 예, 사드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가 그때 긴급하게 배치되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한밤중에 도착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사드 배치는 국내적으로도 충분한 사드의 군사 기술적 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아직까지 안 돼 있고 네. 많은 논란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야말로 도둑처럼 배치했다는 점에서 네.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좀 짚어봐야 될 게 디테일이 네. 많아요. 우선은 왜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미국에서 무기가 들어오는데 네. 오밤중에 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갖다 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도 없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은 거죠.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성주의 사드 포대 뭐 이게 아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일단 갖다 놓고 알박기부터 시작한 그렇죠. 거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시기도 원래는 12월 배치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당겨서 4월에 그리고 네. 4월 실전 배치설이 들리면서 전쟁설까지 나돌게 네. 하는 것이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전쟁 선제 그래서, 공격, 예.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보죠. 짚어보죠. 예. 우선은 사드의 알박기에 대해서는 네. 바로 지난주에 김정대 의원과 제가 이 팟짱에서 네.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네. 사드를 일단 갖다 놓고 예.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끝나면은 다른 데다가 어디 네. 미군 기지에다가 갖다 놓고. 놨다가 맞아요. 할 거다. 성주에 이제 포대가 조성되면 맞아, 거기다가 맞아. 사드를 옮길 거다. 그래서 사드 알박기를 하는 거다. 그 지난주 그렇게 맞추죠. 이야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딱 예, 맞았어요.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종창 브라더스의 종창 토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측한 그대로 지금 되고 예. 있네요. 근데 이런 예측은 와. 안 맞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불행한 그러면- 일은 왜 꼭 맞아 떨어지는 걸까?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작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는 네. 2017년 12월 경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2017년 12월은 대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사드 배치는 항상 대선과 맞물리느냐? 왜 사드는 대선과 함께 오나? 예, 그렇죠. 만약에 대선을 2월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12월에 2월에 갔다 놨나? 그러니까요. 네. 12월에 배치하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네. 탄핵 국면으로 가서 네. 조기 대선이 네.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시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네.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통령 선거는 다시 12월에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미안한데 도로 가져갔다가 12월에 네. 다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에? 그러니까 사드 자체가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반품. 반품이라기보다는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네. 사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실전 배치를 위한 훈련을 해본 거다 하고 다시 가지고 갔다가 예정대로 12월 달에 배치하겠다 하고 그 12월 전까지는 성주의 사드 포대를 기지를 완성하는 그런 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주에 미군의 사드 포대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미군은 그 시설 설계를 하는데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군의 막사를 짓는 것에 비해서 네. 미군 시설들은 어떤 벽이라든가 건축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더 튼튼하게 짓고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로에서 뭐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뭐 쭉 이런 복잡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미군이 원하는 시설 기준에 맞게 사드 어떤 포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네. 12월 달에 배치한다 해가지고 또
12월 달을 마칠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거는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드 배치를 앞당긴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 이 지금 현재 이 우리 수구 보수 세력들은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치르려고 애초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구 보수 세력은 사드로 대선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12년에 NLL을 했던 것과 NLL. 비슷하게요. 근데 그거는 이미 조선일보라든가 이 어떤 보수 언론들에서부터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뭐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런 야권의 유력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네. 안보 공세를 퍼부어라. 그러니까 종북몰을 내라.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종북이 안 통하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들 후보를 좀 띄워라.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후보는 지금 한교안으로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안보몰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8대2 정도로 네. 현재 수구 세력들이 밀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는 과거에 앞서고 있을 때도 종북몰이 북풍을 했는데 이 지금 밀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훨씬 더 강도 높게 종북몰이와 북풍몰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드이고 또한 지금 우리 아까 장윤성 국장님께서 염려하셨던 4월 위기설 또는 김종대 의원이 또 걱정하셨던 뭐 전쟁 준비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네. 어떤 북풍몰이 안보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렇죠. 이 나라가 OECD 잘 사는 나라 11번째 드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경제 자산을 다 뒤집어 엎고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내놓고 네. 지금 자신들의 다급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사드를 반대하면은 종북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무슨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연계시켜서 지금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드 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포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좀 무슨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었죠.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자유당으로 바뀌었죠. 예. 근데 그들은 사드 배치를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 관계 때문에 한중 경제 관계가 파탄이 나서 우리 민생이 파탄이 나도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종북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는 거고 시대를 냉전 시대로 돌리는 것,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뭔 짓이든지 다 하겠다. 지금 그런 각오를 지금 이 자유당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80% 이상이 대학을 가고 그럼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양극화 문제 때문에 경제적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이런 시대에 전쟁이나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죠. 그냥 뭐 방치한다 헌법재판소가. 야, 그럼 그래서- 이 나라에 도대체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네. 어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선에 임하겠다는 선거 전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쟁을 왜 합니까? 예? 이 나라가 정말 반만년 역사 이상을 평화롭게 살려고 한 이 백성들을 계속 강대국의 정치에 의해서 희생만 당해왔던 이 나라, 그나마 민주정부 10년간 외교력으로 그리고 육자회담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그렇죠. 상당 부분 지켜왔던 이 평화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사드로 깬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서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이 나라의 비전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저희가 좀 지나고 있는데요.